벌써 8주차 비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챕터 8을 공부를 할 텐데요. 챕터 8에서는 더블 번들을 가지고 있는 알켄의 반응에 대해서 이 반응이라면 우리가 배웠던 크게 네 가지 형태의 오게닉 리액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중에서 이제 주로 에디션 반응, 서브스티션 반응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오게닉 신세스에 활용이 되는지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 알켄은 여기 나와 있듯 더블 번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물질을 알켄이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공부를 했듯이 하나의 시그마 본드와 파이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에너지가 가해지면 상대적으로 본드가 약한 파이 본드가 끊어지면서 한 쌍의 론페 일렉트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알켄은 뉴크레오파일로서 작용을 하는 것이죠. 그거를 기본으로 잘 기억을 해주기 바라고,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 일렉트로파일, 루이스 애시드로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과 반응을 해서 여기 이제 바깥쪽에 나와 있는 매우 다양한 이런 프로덕트들을 얻는, 주로 챕터 8에서는 에디션 반응을 공부를 많이 할 거예요. 뭐 알칸도 만들 수가 있고 알코올도 만들어지고 할로겐, 브로모크로로, 뭐 경우에 따라 아이오딘일 수도 있겠죠. 이런 할로하이드릿, 그 다음에 두 개의 할라이드가 에디션이 되는 다이할라이드, 그리고 HX, 이때 X는 이제 당연히 할로겐 있죠. 할라이드, 그래 3멤버 링을 갖고 있는 에폭사이드, 사이클로프로판, 뭐 경우에 따라서 여기가 이제 옥시데이션이 되면서 끊어지게 되면 두 개의 다이카보닐 그룹, 그리고 다이올, 이런 매우 다양한 그런 프로덕트들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반응 위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알켄의 그 리액션을 하기 전에 알켄을 만드는 방법을 잠깐 간단하게 소개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알켄을 만드는 방법은 엘리미네이션 리액션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알켄에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에디션 반응에 의해서 양쪽 카본의 X와 Y가 에디션이 되는 이 형태를 우리가 챕터 6부터 챕터 7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 반대 반응, X, Y 중에 하나는 꼭 리빙 그룹이 꼭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X가 되든 Y가 되든 리빙 그룹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좀 애시딕한 그런 뭐 프로톤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죠. 그런 알칸유에서 엘리미네이션을 하게 되면 알켄을 얻는 이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XY가, 여기는 하나는 브로모, 하나는 애시디간 하이드로젠 혹은 프로톤이 되겠죠. 자, 이런 물질에 스트롱한 베이스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베이스가 여기 있는 프로톤을 어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이렇게 해서 카본과 카본 사이에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리빙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브로모가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사이클로헥슨을 넣는, 이거는 엘리미네이션 방법이고, 엘리미네이션 방법이 크게 두 가지, E1과 E2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E2에 해당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다른 방법인데요. 카본이 이제 최환기가 4기가 있기 때문에 터셔리 카본이에요. 이때 알코올이 있으면 애시딕한 조건에서 다시 엘리미네이션 해서 알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메커니즘은 나중에 엘리미네이션 메커니즘에서 이제 정확히 배울 텐데, 터셔리 카본이기 때문에 애시딕한 조건에서 알코올이 프로토네이션이 먼저 일어나게 되면 물 H2O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옥소늄 케타이온이 되고 굿 리빙 그룹이 돼요. 그래서 먼저 카본과 옥시전 간의 본드가 끊어져 나가게 되는, 물이 여기서 떨어져 리빙 그룹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프로톤을 또 다른 물이 엘리미네이션 하게 되면 더블 본드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엘리미네이션
E1에 해당되는 앞에 이야기했던 E2하고는 조금 원리가 조금은 달라요. 가는 길이 좀 다른 것이죠. 그러한 ACD 간 조건에서 엘리미네이션 1 메커니즘에 의해서 알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크게 베이직한 조건 E2 그리고 ACD간 조건 E1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제 그 알켄의 리액션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첫 번째 X2, 이때 X는 가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브로모 혹은 크로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켄의 이 경우는 이제 크로리네이션을 하는 것이죠. 이게 Br2가 되면 브로미네이션이 되는 것이에요. 할로게네이션 했을 때 왼쪽 카본과 오른쪽 카본에 각각 크로로가 에디션이 된 이런 다이크로라이드, 알킬 다이크로라이드가 되는 것이죠. 원투 다이크로라이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에틸렌 다이크로라이드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런 그 할로게네이션 반응 소개를 하고 있고, 이때 주로 사용되는 것은 브로민 혹은 크로린, 이 크게 두 가지가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프로린 같은 경우는 뭐 반응이 일부 일어날 수 있지만 프로린 마이너스가 워낙 스트롱한 베이스이기 때문에 반응 자체가 상당히 사이드 리액션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적인 순수한 프로덕트를 얻기에는 좀 불리한 그런 반응성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반응성이 높은 것이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또 오히려 반응성이 너무 낮아서 이 전체 반응 효율이 낮기 때문에 주로 브로민이나 크로린을 사용하는 그런 할로게네이션의 리에이전트로 에틸렌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그 스테레오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한 가지 공부를 다 할 텐데요. 이때 나오는 프로덕트가 두 종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보면 브로미네이션을 했다라고 봤을 때 사이클로 펜테인에서 더블 본드에 브로모가 들어갈 텐데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들어간 브로모는 형성이 되지가 않고 한쪽은 한쪽은 위쪽, 즉 서로 반대 방향이 되는 거죠. 요 본래 있었던 더블 본드를 중심으로 해서 요거를 우리가 반대로 들어간 프로덕트이기 때문에 엔티 프로덕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브로미네이션에서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신 프로덕트는 나오지가 않고 혹은 뭐 시스라고 할 수도 있겠죠. 트랜스 프로덕트 혹은 엔티 프로덕트만 리지오 셀렉티브하게 나오는 그런 현상을 특이한 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이유는 1937년경 이 메커니즘이 제시가 되었는데요. 어느 화학자들이 제시를 했는데 특징적으로 보면 리액션 인터미디에이트가 카보케타이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알켄에서 챕터 7까지는 보면 파이본드가 끊어지면서 취환기가 많은 쪽에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첫 번째 스텝에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두 번째 에디션 반응을 통해서 프로덕트가 나온다고 했지만 이 경우는 인터미디에이트가 카보케타이온이 아니고 이런 모양의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어진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 브로민이든 크로린이든 동일하겠죠. 알켄의 파이본드가 하나의 브로모를 어택을 하고 리빙 그룹으로서 Br-가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다시 반대쪽 또 다른 카본을 어택을 하게 되면 3멤버링의 브로모는 플러스를 띄고 있는 브로모늄 케타이온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이 Br- 새로운 뉴콜의 발이 다시 백사이드 어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카본과 브로모늄의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다이브로마이드가 서로 반대 방향. 왜냐하면 이쪽은 블락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죠. Br-가. 그래서 트랜스 혹은 엔티 솔 프로덕트만 만들어지는 그런 메커니즘을 1937년경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 그림이 이제 조금 더 나오는데요. 사이클로펜테인의 브로미네이션 하는 경우에 먼저 그 3멤버 링을 갖고 있는 브로모늄 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그러면 여기 3멤버가 있는 쪽은 블락킹이 쉴딩이 되어 있죠. 블락킹이 되어 있고, 그래서
Br-가 어택을 할 때 반대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제 이 경우는 이렇게 들어가나 이렇게 들어가나 프로덕트는 동일해요. 그렇게 해서 트랜스 다이브로마이드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이게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진짜 브로모니움 캐타이온이 이게 맞느냐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검증 연구를 추후에 더 했는데 조지 오라라는 화학자가 보면 되게 특수한 그 반응에서 매우 그 낮은 온도 리퀴드 SO2에서 안정한 이런 형태의 브로모늄 아이온을 그 분리를 해낸 그런 성공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브로모늄 캐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해서 브로미네이션이 된다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알켄 리액션에서는 알켄의 브로미네이션 혹은 알켄의 크로리네이션 이 두 가지가 유용하다라고 그랬어요. 이를 통해서 다이브로마이드 혹은 다이크로라이드 프로덕트를 얻는 그 방법을 소개를 했고요. 이제 유사한 반응인데 조건이 브롬 혹은 크로린을 쓰는 것은 동일해요. X2니까. 근데 다른 조건은 물이 존재를 하는 경우. 물이 존재를 하는 경우에 알켄에서 브로모늄을 먼저 어택을 파이본드가 끊어지면서 하면 X-가 뉴크레오파일로 나오지만 실제 만들어지는 캐타이온의 그 에디션이 되는 뉴크레오파일은 물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X- 대신에. 물론 X- 들어가는 프로덕트도 나오긴 하겠죠. 하지만 메인 프로덕트는 물이 에디션 되는. 그래서 최종 프로덕트는 알코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X가 에디션이 되고 만들어진 캐타이온에 물이 에디션이 된. 즉 물에서 이제 OH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할로 하이드리라는 그런 형태의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알켄으로부터 할로 하이드린을 얻는 방법이 두 번째 반응이에요. 그래서 할로 하이드린은 두 개의 카본에 하나는 할로겐, 브롬 혹은 크로린이 되겠죠. 또 다른 카본은 알코올, OH가 붙어 있는 그런 물질을 할로 하이드린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브로미네이션 혹은 크로리네이션과 동일하게 브롬 혹은 크로로가 X2로 사용이 되고 물이 존재를 합니다 하는 요 차이점만 있는 것이죠.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일단 뭐 여기는 이제 브롬이 존재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앞에 브로미네이션과 동일하게 브로모늄 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좌우가 시메트릭하니까 이때 Br-가 이렇게 NT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거보다는 물이 뉴크레오파일에서 왼쪽이나 오른쪽 카본에 에디션이 되면서 이렇게 카본과 브로모의 그 본드가 끊어지게 되는 요 두 번째 단계 여기가 이제 최종 할로하이드린의 구조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메인 프로덕트는 물이 뉴크레오파일에서 어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이 이제 어택을 하고 카본과 브로모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또 다른 카본은 브로모가 남아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물은 캐타이온에 옥시전을 띠고 있는 옥선이온 형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물이 여기 있는 프로톤 하나를 떼내게 돼요.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뉴트럴한 안정한 알코올이 최종 프로덕트로 나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켄으로부터 Br2와 물이 존재를 할 때 한쪽 카본은 OH, 이때 OH는 물에서 나온 것이죠. 한쪽 카본은 브롬이 들어간 또한 브로모하이드린이 되는 것이죠. 크로린이 존재하게 되면 크로로하이드린을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때 두 개 할로겐과 알코올 역시 NT 혹은 트랜스로 존재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제 그 브로미네이션인 경우는 Br2 자체가 조금 독성도 있고 쉽게 그 가스로 나오는 브로미 자체는 리퀴드지만 쉽게 볼라타일한 그런 좀 유독성 문제가 있어서 실제 실험실적으로 다루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
그 솔리드로 존재하는 엠브로머 석시닉 이미드라는 약자로 NBS라고 이야기를 해요. 풀네임은 나이트로젠에 브로모가 있는 석시닉 이미드니까 나이트로젠에 브롬이 있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물이 존재하게 되면 두 개가 만났을 때 BR 브롬이 조금씩 서서히 나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나온 브롬은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뭐 알켄과 브로미네이션 혹은 물이 존재하는 경우는 브로모 하이드린이 프로덕트로 나온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MBS라는 레이전트를 쓰게 되면 좀 다루기가 어려운 BR2보다 훨씬 좀 안전하게 실험실적으로 반응을 다룰 수가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실제 브로미네이션 할 때 이제 액상에 브로민을 쓸 것이냐 아니면 이런 솔리드 형태 좀 더 다루기가 쉬운 MBS를 쓸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기술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제 첫 번째 반응은 할로게네이션, 두 번째 반응은 물이 존재하는 경우 할로하이드린을 만드는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하이드레이션 반응이에요. 알켄의 하이드레이션 반응인데 하이드레이션이라 하면 자, 이 반응 예를 보도록 할게요. 알켄에 물이 에디션이 되는데 물이 한쪽 카본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쪽 카본은 하이드로젠, 즉 프로톤, 또 다른 카본은 OH가 에디션이 각각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탄올이 이제 이 경우 프로덕트인데 이걸 보게 되면 여기는 프로톤이 하나 더 늘었죠. CH2였는데 CH3니까 그래서 왼쪽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간 것이고 오른쪽 카본에는 CH2는 그대로지만 물에 있는 OH가 에디션이 되었죠. 그래서 H, OH 합치면 물이 여기서부터 나온 것이죠. 이런 반응을 우리가 하이드레이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거는 이제 상업적으로는 이런 게 가격이 싸기 때문에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험실적으로 좀 의미가 조금 낮은 것이죠. 고온 조건이고 해서 이 메커니즘은 그 할로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챕터 6과 챕터 7에 배웠던 그 카보케타이온을 경유하는 그 메커니즘을 기본적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브로모니움 케타이온 혹은 크로모니움 케타이온이 아니고 챕터 6과 7에서 나왔던 카보케타이온이라는 요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로 하는 그런 반응을 거칩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거는 그 챕터 2에서 카본이 있을 때 여기에서의 그 바이오 케미스트리적인 이야기인데 요거는 아마 2학기 때 요 유사한 요 메커니즘이 조금 달라요. 2학기 때 이런 내용들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넘어가고 자, 이제 알케니 하이드레이션은 그 상업적인 공업적인 방법으로는 온도를 올려서 250도 이상 올리고 그 다음에 좀 스트롱한 애시드가 있는 조건에서 그 알코올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쉬운 방법이 있지만 실험실적으로 좀 쉽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을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보면 옥시 머큐리레이션 반응이에요. 자, 여기 머큐레이션이라는 그 반응명에서 힌트가 나와 있는데 리에이전트를 머큐리 화합물을 쓰는 것이죠. 이 경우는 이제 머큐리 다이아스테이트라는 HC 아세톡시2 요 리에이전트를 쓰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옥시니까 마지막 프로덕트가 OH가 된다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메커니즘을 이제 보면 나와 있지만 사이클로펜텐에서 최항기가 메칠기가 여기는 하나 붙어 있는 것이죠. 머큐리 아스테이트를 반응을 시키게 되면 머큐리는 메탈이니까 일렉트로필릭하죠. 따라서 여기 파이본드가 끊어지면서 만들어진 그 롬페 일렉트론이 머큐리를 어택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아세톡시 그룹 중에 하나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가게 돼요. 그래서 머큐리 아세톡시가 하나만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는 리빙 그룹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카본하고 머큐리 간에
쉽게 3멤버링 그 머큐리늄 케타이온이라는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브로미네이션에서 브로모늄 케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것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그 인터미디에이트에 물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물이 에디션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물이 이렇게 에디션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취한기가 많은 쪽에 에디션이 돼요. 그 이유도 역시 이제 아마 뒤쪽에서 공부를 할 텐데 실제 메커니즘 보면 여기 여기 터셜이기 때문에 카본과 머큐리 간의 본드가 먼저 끊어지게 돼요. 보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면 터셜이 카본에 케타이온이 있는 그런 형태를 띈다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물이 뉴크레오파일에서 에디션 할 때 여기는 유출을 하고 여기는 케타이온을 띠기 때문에 당연히 케타이온을 띠고 있는 여기 취한기가 많은 쪽으로 에디션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역시 옥소니움 플러스를 띠고 있는 것을 또 다른 물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알코올이 되겠죠. 그래서 머큐리 알코올이라는 또 다른 인터미디에이트를 잠시 거치고 마지막 단계에서 소듐 보로 하이드라이드 같은 그 리덕션을 시켜주게 되면 여기가 하이드로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H 그리고 취한기가 많은 쪽에 OH. 그래서 물이 에디션이 된 건 맞아요. 그래서 이건 하이드레이션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취한기가 많은 쪽에 OH, 취한기가 적은 쪽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챕터 7에서 배웠던 마르코브니컵 오리엔테이션에 부합이 되는 그런 프로덕트를 얻어. 따라서 이것도 역시 리지어 케미스트리 측면에서 리지어 스페시픽한 것이죠. OH가 취한기가 적은 쪽에 들어가고 하이드로젠이 취한기가 많은 쪽에 가는 프로덕트가 같이 아주 생겨도 일부밖에 안 생겨요. 그래서 메인 프로덕트는 취한기가 많은 쪽에 OH, 취한기가 적은 쪽에 하이드로젠이 들어가는 마르코브니콥 에디션 프로덕트를 얻는 이게 아주 특징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드레이션의 두 번째 반응은 BH3 보란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이 경우는 OH와 하이드로겐이 들어가는 카본의 위치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옥시머큐레이션과 반대로 들어가야 돼요. 즉 마르코브니컵 오리엔테이션이 아니고 엔티 마르코브니컵 오리엔테이션에 따른다 하는 것이 이 하이드로보레이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반응은 이제 하이드로보레이션인데 보란을 활용하기 때문에 하이드로보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거는 뭐 되게 복잡한데 뒤쪽을 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요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알켄에 보란을 에디션을 시키게 되면 BH3에 BH2 그리고 여기 H가 있어요. 자, 이 보란이 들어가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 카본은 취한기가 있어서 스테릭 벌키니스가 크죠. 따라서 보란은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즉 취한기가 적은 쪽 카본으로 컴플렉스를 먼저 만들게 돼요. 그러면 BH3 중에 하이드로젠 하나는 취한기가 많은 쪽으로 당연히 컴플렉스를 만들게 되겠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엔티 마르코브니컵 오리엔테이션이 사실상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이러한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취한기가 많은 쪽에 프로톤 혹은 하이드로젠 에디션이 되었죠. 자, 요거 엔티 마르코브니컵이에요. 여기는 이제 취한기가 적은 쪽에 BH2가 되어 있고 두 번째 반응에서 옥시데이션을 시켜주면 되는 것이죠. 옥시데이션. 그러면 BH3는 OH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덕트의 위치를 보면 하이드레이션이 된 것 맞아요. 앞에 옥시머큐레이션과 동일하게 하이드레이션이 된 것 맞지만 하이드로젠과 OH가 들어간 카본의 위치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이죠. 이 하이드로보레이션에서는 취한기가 많은 카본에 하이드로젠이, 취한기가 적은 카본에 보란이 들어갔던 그 위치죠. 옥시데이션이 되면서 OH. 이러한 엔티 마르코브니콥 리지어 스페시픽한 그런 프로덕트가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거는 이야기를 했듯이 BH2의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쪽 카본을 선호하기 때문에 치환기가 많은 쪽 카본에 보라는 이렇게 들어가진 않겠죠. 치환기가 적은 쪽, 즉 스테릭 힌드런스가 적은 쪽에 보란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옥시머큐레이션과 하이드로보레이션 두 가지를 통해서 더블 본드로부터 물이 에디션이 된 하이드레이션 프로덕트, 즉 알코올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옥시머큐레이션은 마르코브니코 룰에 따르는 것이고, 반대로 하이드로보레이션은 엔티 마르코브니코 룰을 따르게 됩니다. 서로 리지어 스페시픽하긴 하지만 프로덕트의 위치가, 알코올의 위치가 다른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이제 메인이었고요. 그 하이드로보레이션인 경우는 BH3가 이제 한 면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하이드로젠과 OH는 트랜스가 아니고 신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도 특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옥시머큐레이션인 경우는 OH와 하이드로젠이 엔티 프로덕트가 메인인 반면에 하이드로보레이션은 인터미디에이트 자체가 플래너한 그런 포멤버링의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기 때문에 신 프로덕트 혹은 시스 프로덕트가 얻어지게 됩니다. 그런 크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할로게네이션, 그 다음에 할로하이드린을 얻는 방법, 그리고 하이드레이션,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소개를 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네 번째 반응인 알케네의 그 리덕션 혹은 하이드로게네이션인데요. 하이드로게네이션이라 하면 더블 번드를 갖고 있는 알케인이나 트리플 번드를 가지고 있는 알킨, 즉 언세츄레이션이 되어 있는 화합물에 하이드로젠이 에디션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알칸, 즉 세츄레이티드 되어 있는 프로덕트를 얻는 그러한 리액션을 하이드로게네이션 혹은 리덕션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리덕션을 한다는 의미는 그 카본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이드로젠이 추가적으로 더 에디션이 된 거기 때문에 카본의 그 일렉트론 덴시티가 당연히 증가하겠죠. 왜? 그 일렉트론 덴시티가 적은 하이드로젠이 더 넓기 때문에 카본 기준으로 보면 일렉트론 덴시티는 더 증가를 하는 그런 반응인 것이죠. 자, 더블 본드를 갖고 있는 쪽에 이제 가장 우리가 실험실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제 금속 촉매를 사용해서 하이드로게네이션 하는 것인데요. 요거를 이제 금속 촉매가 있기 때문에 캐탈리틱 하이드로게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더블 본드의 하이드로젠 두 개는 같은 방향, 신 방향 프로덕트가 메인 프로덕트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프로덕트는 신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죠. 이때 하이드로젠은 플래티늄 금속 촉매에 일단 먼저 합착이 되는 게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플래티늄 촉매 표면에 하이드로젠이 합착이 먼저 되고, 여기에 알켄이 접근을 하게 되면 요 하이드로젠이 양쪽 카본에 하나씩 에디션이 되고, 그리고 이 촉매 표면으로부터 프로덕트인 알칸이 떨어져 나오게 되면 촉매는 다시 재생이 되는, 그래서 다음 반응에 또 활용이 되는 이러한 메커니즘. 따라서 같은 면으로 프로토네이션이 알켄이 되기 때문에 이 알칸의 하이드로젠은 같은 방향 신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에 그 스테릭 힌드런스가 높은 쪽이 블락킹이 되어 있으면 이때 하이드로게이션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 반대쪽으로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러한 리지어 스페시픽한 프로덕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리덕션에서 마치도록 할게요.